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한적하게 짱 박힌 곳에 위치한다. 적당히 외로울 곳. 필지는 모두 두 필지다. 물론 각각 개별 판매한다. 물론 유동적이다. 한꺼번에도 가능하다. 과수원 3905제곱미터 1181평, 과수원 3848제곱미터 1164평. 순전히 내 마음이다. 개별로 구입하던가 통째로 구입하던가 모두 내 맘이다. 자금적인 여유와 뭉칠 사람이 그만큼 많다면 한꺼번에 가져가라. 환영한다. 개별 판매했을 때의 매매가이다. 과수원 3905제곱미터 11억 8100만원, 평당 100만원 꼴이다. 과수원 3848제곱미터 1164평 10억 4760만원, 평당 90만원 꼴이다. 통째로 구입했을 때의 가격을 알아보자. 7753제곱미터 2345평 21억 1050만원, 평당 90만원 꼴이다. 신중하게 따져보고 사업성을 검토하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80%, 4층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접한 도로, 큰 도로에서 우리 땅까지 모두 8m 폭은 아니다. 일률적이지 않지만 도로는 넓다. 지적공부상 8m 폭의 도로적 시멘트 포장 도로이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여부 필요하다. 농지가 아닌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이지만 농지의 신청은 필요하다. 건축 허가를 받은 전용된 농지로 신청만 하면 된다. 전입신고 이딴 거 필요 없다. 추천 용도 전원주택 단지, 타운하우스, 동호인 주택. 이미 여러 동의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착공신고까지 마쳐 놓았다. 설계 변경도 가능하다. 물론 중축신고도 가능하다.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어 좋다. 단독주택에 딸린 카페, 펍, 공방, 휴게 음식점, 무엇이든 상상하는 것에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부지이다. 적당히 짱 박힌 것만 빼고는. 판단은 나의 목. 판단이 서면 지르면 된다. 실행도 곧 나의 목. 펜션,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기타 숙박 관련 시설이 좋겠다. 단독주택으로 가능한 농어촌 민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숙박시설이 된다. 결국 판단은 나의 목. 신중하게 따져보고 고려해서 지르자. 과수원 3905제곱미터 1181평. 이미 말했듯이 4개 동의 건축허가를 득해놓았다. 연면적 105.69제곱미터 32평. 지상 1층의 건물이다. 허가받지 않은 여유공간이 존재해서 2개 동의 신축허가가 가능해 보인다. 그럼 모두 6개 동. 과수원 3848제곱미터 1164평 5개 동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득해놓았다. 이곳에 여유공간은 없다. 연면적은 모두 같다. 105.69제곱미터 약 32평. 지상 1층의 건물이다.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가축사육 제한구역. 용도지역이 좋아 큰 제재사항은 없다. GIS 등급도 무지 좋다. 항공법에 의한 장애물 제한 표명구역에 해당한다. 이게 뭐지? 할 것이다. 간단히 설명한다. 비행기 팬티를 볼 수 있는 곳이다. 토지의 생긴 모양은 이렇다. 자세히 보자. 무엇을 닮았는지. 여기가 3905제곱미터 1181평 4개 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땅. 여기가 3848제곱미터 1164평 5개 동의 건축허가를 받은 땅. 자꾸 얘기 안하면 까먹는다. 여유공간이 남아있어 2개 동의 증축이 가능해 보인다. 잊지 말자. 자꾸 얘기 안하면 또 까먹는다. 이곳엔 여유공간이 없다. 5개 동이 전부. 더 늘리려면 면적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자, 지금부턴 좋은 전원주택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출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전원주택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궁금하다.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사실 2번에 걸쳐 다루었던 주제이다. 식상할 수 있지만 후한다. 재탕, 3탕, 4탕까지는 해야 질릴 것이다. 사실 2번 모두 반응이 괜춘했다. 당연히 이번에도 괜춘한 반응을 기대해본다. 요즘 많이 한가했다. 언제나 그랬듯 좋은 전원주택지란 무엇일까? 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언제나 그랬듯 재탕 3탕에는 표절이 없을 수가 없다. 오늘도 니치맨이 쓴 글을 니치맨이 표절한다. 출발! 적당히 은폐 가능한 곳이 좋은 전원주택지다 하였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 라고 하며 미리미리 준비해두어 근심 걱정을 하는 누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도 하였다.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는 이탈의 용의에 대해서도 말을 하였다. 참고로 우리 땅은 제주 시내에서 15분, 제주 공항까지 25분 거리에 위치한다. 이탈이 용이하다. 이렇듯 좋은 전원주택지는 생활해보고 질리고 학을 뗀다면 유사시 범위를 벗어나기 쉬워야 한다. 쉽사리 팔리거나 쉽사리 임대해놓고 치고 빠지기 좋은 위치, 그리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퇴근 후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소주 먹고 다음날 첫 비행기로 귀환이 가능한 거리. 그렇게 일상을 평범하게 시작할 수 있는 범주에 있어야 한다. 전원생활이란 이미 짜여지고 정해진 각본에 의해 움직일 수 있어야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이상적이다. 유사시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한 시나리오와 각본을 미리 짜두자. 거기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나의 이탈에 용이한 교통수단이나 용이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단락 하자면 적당할 때 토끼기 좋아야 하고, 짱 박히고 싶거나 짱 박혀야 할 때 은폐하기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당히 프라이빗하고 적당히 외로워 유사시 짱 박히기 좋아야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할 것이다. 애월읍이란 곳 자체가 트렌드이고 곧 문화라고도 하였다. 제주 시내와 지근거리에 있다는 이점과 아름다운 바다와 풍성한 숲을 가진 곳 애월읍. 그래서 그들만의 상권과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곳이다. 좋은 전원주택지는 절대 나 혼자 만들 수 없다. 괜한 호승심에 시도조차 하지 마라. 늙는다. 10년. 내가 만들어가는 곳보단 이미 그들만의 상권과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곳에 가야 내가 고생을 덜하게 된다. 1탄, 2탄과 다른 부분은 바로 이것이다. 세월이 변하듯 생각도 시대에 맞게 자꾸 변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다가 좋은 전원주택지는 절대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는 것. 결코 위치가 지정되어야 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편하다. 맞다. 지난 2번은 니치맨이 틀린 것이다. 그들이 이미 트렌드를 만들어 놓았고 문화를 만들어 놓은 곳, 전문용어로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곳, 그곳이 정말 좋은 전원주택지이다. 사실 자금이 여유와 개고생을 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어디든 열린 공간에 들 수 있다. 결국 돈과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늘 그렇듯 요 정도 해줬으면 모두들 촉이 발동하고 감이 왔을 것이다. 미리 준비해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으며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는 이탈의 용의가 가능한 교통이나 도로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한 무엇보다 시내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 짱 박혀야 할 때 은폐언폐하기 좋은 적당히 프라이빗하고 적당히 외로운 곳, 이미 그들만의 문화와 상권이 갖추어져 있어야 내가 고생을 덜 하며, 괜한 호승심에 내가 먼저 만들어 가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접어야 건강에 이롭다. 그러고 보니 또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 적당히 버려야 극복이 가능하고 조금은 잊어버려야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꼭 전원생활은 아니다. 버렸더니 잊어버렸더니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더라. 그냥 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생활하자. 시내 가까운 곳에 살면 굳이 안 버리고 굳이 안 잊어버려도 모두 예전처럼 지낼 수 있다. 결국 슬기로운 전원생활이란 안 버리고 안 비우는 것, 그래야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결국 좋은 전원주택지는 돈과 실천이라는 것만 행하면 좋은 곳을 고를 수 있다. 그만큼 세고 셌다. 결국 자본주의에 가장 걸맞는 실천은 전원주택지를 찾는 것이다. 너무 지극히 현실적인 말만 짓거린 듯하다. 만일 지금까지의 니치맨의 표현이 언짢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사과한다. 혹시 은둔의 고수들은 이미 파악을 했을 것이다. 토지의 생긴 모양에서 볼 수 있듯이 면적에 비해 분할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모양은 아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는 다른 도시와는 달리 분할이 용이하지 않다. 1년에 딱 3번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그것도 도로의 접합면이 넓어 분할하기 용이했을 때의 얘기이다. 우리 땅들은 그렇지 않다. 굳이 이 말을 왜 꺼내냐면 개인은 결코 가지고 가기 수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개인이 아닌 단체나 회사 혹은 소규모 그룹이 가지고 가야 옳다. 단체나 회사 혹은 작은 공동체가 소유를 한 후에 개인적인 개성을 가미한 개발을 해야 옳다. 작은 면적의 필지를 분할해 놓고 토목공사 비용과 각종 인허가 비용이 첨가돼 시장에 나와 있는 땅들보다는 원초적이라 좋다. 우리 제주도에 땅 사서 집 여러 채 짓고 같이 살까? 라고 어제 술 마시면서 얘기했던 사람 꼭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땅과 어울린다. 식상한 타운하우스를 구매하는 것보단 지인들끼리 어울려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 분명 있을 것이다. 꼭 당장 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도 벗어나라. 굳이 당장 짓지 않아도 된다. 이미 여러 번 말을 했듯 좋은 전원주택지는 미리미리 준비해두어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유비무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네 인생사. 그런 게 바로 인생이지 않은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광박관념은 버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위해 유비무한하자. 업자님, 사장님, 회장님 이하 대표이사님들 짓고 안 팔릴 걱정부터 하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요. 요 정도 조건과 여건 그리고 금액이면 지를만 합니다. 갑시다. 리치맨과 함께. 좋은 전원주택지 사실 멀리 있지 않다. 결국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판단과 실천이 만드는 것. 한 가지만 말하고 끝낸다. 실천해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2탄에서 밝힌 바 있지만 오늘 우리 땅처럼 농지인데 건축허가를 받아 놓았을 경우 부동산 거래로 파생되는 절차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한다. 건축허가 받은 농지이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꼭 필요하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000제곱미터가 넘는 농지이더라도 도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건축허가 받은 전용된 농지이기 때문이다. 단 하나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 건축허가의 명의자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신청 이전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축허가서의 명의를 신청자 앞으로 돌려놓고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의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지역에서만 그러하다. 녹지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렇듯 관리지역에서 건축허가 받은 농지를 구매할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다음 계약서상 특정한 날짜에 일정량의 중도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신청한다. 건축주 명의 변경이 완료되면 매수인은 건축허가서를 첨부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신청하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면 된다. 이와 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리치맨이 주로 선호하는 경우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중도금을 지급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하나만 눌러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다. 하나만 눌러주자. 그럼 리치맨과 자주 만날 수 있다.